잎을 이용하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했던 것입니다. 집불로 항아리를 소독하면 유해한 잡균이 없어진다는 것도 말이죠. 메주가 곰팡이를 피우며 잘 익으면 본격적으로 장 담그기에 들어가는데요. 간수를 뺀 소금물을 붓고 콩을 다시 한번 발효시킵니다. 이때 들어가는 고추와 숯은 잡균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죠. 이 다음부턴 자연의 몫입니다. 하늘과 햇빛과 바람이 발효를 완성시킵니다. 옹기 안에서도 미생물들의 활동은 계속되는데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콩에 달라붙어 재료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뿜어내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데요. 콩보다 된장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과학적 비밀이 담겨 있는 발효. 발효를 통해 우리의 맛이, 우리의 건강이 익어갑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발효해서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이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 상당히 정진되는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발효 음식이 지닌 또 다른 효능을 입증하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쥐를 세 대조군으로 나누어 같은 열량의 사료를 먹이되 한쪽에는 고지방식 사료만, 다른 한쪽에는 고추장 사료를 섞어 마지막 군에는 된장 사료를 섞어 먹였습니다. 한 달 후 체중에서 세 대조군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고지방식을 먹인 쥐와 비교해 고추장은 41g, 된장은 24g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통해 세 대조군들의 체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요. 방식은 물살이 흐르는 수조 안에서 각 군의 쥐가 몇 분 동안을 버틸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고지방 식이군을 비롯해 모든 쥐들이 맹렬히 움직입니다. (20분이) 경과하니 고지방식만을 먹인 비만 쥐가 먼저 지친 기색을 보이는데요. 결국 녀석은 채 21분을 버티지 못한 반면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먹인 쥐는 40분을 넘게 물속에서 견디었습니다. 살이 안 찌고 또 지구력이 굉장히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지방 식품을 많이 먹더라도 우리 전통 식품인 이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은 그 지방을 제거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날씬한 몸매는 대부분 여성들의 희망사항일 텐데요. 전주에 사는 주부 고정원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고 빨리 먹는 습관이 굳어버린 고정원 씨. 요즘 유일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만으로 다리 연골까지 파열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몸이 무거워 앉아서 하는 일은 엄두도 못 냅니다. 조리 업무는 그나마 서서 하는 일이라 견뎌내는 거죠. 결혼 전만 하더라도 통통한 수준이었던 고정원 씨는 출산 이후 몸무게가 급격히 불어났고 수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일단 살이 문제지, 살이. 어떻게 이 살을 다 빼야 할지를 모르겠고, 근데도 안 먹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먹어야 되고, 이거 음식만 보면 그냥 정신이 없고, 이거 환장했어, 진짜 먹고 싶어서. 비만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임상 실험이 전북대 병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이 항비만 효과를 내는지 알아보는 임상 실험인데요.
고정원 씨도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마친 참가자들에게 고추장환과 된장환을 나눠주는데요. 여기에는 가짜 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환을 각기 30명에게 복용케 해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이중 맹도물로 해서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효과들을 아마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복용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먹습니다. 늘 비만으로 고민해왔던 고정원 씨. 그녀는 이번 기회에 비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아키타현의 간토 맛질이 마치 우리의 차전놀이를 연상케 하는데요. 같은 농경 문화를 지닌 일본에서도 볏짚은 놀이도구로 음식을 발효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들 역시 볏짚 속에 든 미생물에 주목한 거죠. 짚을 이용한 일본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 나토입니다. 지금은 배양균을 살포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볏짚은 포장재 정도로만 이용되는데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 마을에선 볏짚을 이용해 나토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미리 불을 지펴 데워둔 구덩이에 삶은 콩을 넣은 볏짚을 묻는데요. 이때 습기를 주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땅속에서 4, 5일을 지나면 점성이 강한 나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관동 지방에서만 먹던 나토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엔 일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손쉽게 나토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 자판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일본인 특유의 상업성이 여기서도 돋보입니다. 여기에 나토 전문 식당까지 생겨났는데요. 전통 나토에 치즈 등을 가미한 퓨전 요리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나토는 장을 깨끗하게 해줄 뿐 아니라 원기 회복에도 좋은 것 같아요. 현대는 풍요의 시대로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나토와 같은 식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나토를 먹기 시작한 것이죠. 기름진 평야를 가진 일본의 요코테 지방. 벼농사와 함께 콩 재배로도 유명한 이곳에서 나토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나토 발상지에 걸맞게 요코테에선 오래전부터 발효 음식이 발달돼 왔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효문화 연구소를 만들 만큼 오래된 음식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이번 연구 모임에선 한 회원이 가져온 50년 된 미소 된장이 주요 화제거리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직접 나토를 만들어 본 회원도 있는데요. 이 모임에서 우리는 발효 음식으로 암을 이겨냈다는 시바타 씨를 만났습니다. 시바타 씨가 위암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97년. 위 전체를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은 후 그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토와 미소 등
가려 음식을 거르지 않고 먹고 있기 때문에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